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 안과 의사가 저렴한 영양 보조제로 전 세계의 수백만 어린이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너무 꿈 같은 얘기라서 그랬죠. 한낱 안과 의사가 어린이들에 대해 뭘 알겠어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안과 의사인 알프레드 소모 박사는 평생을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바쳤다. 전 언제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의사들이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소모 박사는 사람들의 시력을 되찾아주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야맹증에 걸린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그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야맹증에 걸린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계를 안고 살아야 하는 거죠. 야맹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눈이 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야맹증 치료를 연구하던 소모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만약 그가 옳다면 전 세계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되돌려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 사람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처음 생각해냈다.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었다. 이곳 우간다의 연못은 병균으로 가득 차 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곳에 물을 들어올 때마다 전 마음이 아픕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균들은 대부분 이렇게 썩은 물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이 이렇게 더러운 물을 마시며 살고 있다. 그리고 삶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부족한 상태다. 키위 세보니아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과 깨끗한 물이 필수적입니다. 한 명의 의사와 한 명의 엔지니어, 그리고 우리 미래에 관한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자. 이곳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물소와 함께 놀고 있다. 여덟 살의 사라스와티와 퓨린더도 다른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놀고 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이 아이들에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가 없다. बुआ करो तो नहीं भेली तो ठीक होती कि ना शादी ब्याह में करवी तो ठीक होता कि ना 해가 지면 이 아이들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다. 사라스와티가 앓고 있는 야맹증은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해 생긴다. 아시아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라스와티는 주로 흰쌀밥을 먹는데 이것만으론 비타민 A의 섭취가 부족하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사라스와티는 영영 앞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수백만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인한 야맹증에 시달리고 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비극인 것이다. 볼티모어의 한 안과 의사가 이런 아이들에게 눈을 돌리게 됐다. All right, David. Why don't you put your chin right here on the chin rest? 알프레드 소모 박사는 평범한 안과 의사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가난한 나라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야맹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왔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네팔에 사는 야맹증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놀 때 이 아이들은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있어야 하죠. 이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까닭은 망막내 간상세포의 이상 때문이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간상세포가 빛에 민감한 로놉신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력은 점점 더 악화된다.
그러다가 아이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 맨 앞쪽에 있는 투명한 각막이 녹아 없어지게 되니까요. 하루 만에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1976년 소모 박사는 어린이들의 야맹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그곳은 바로 인도네시아였다. 생활 문제나 극심한 빈곤 상태를 볼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야맹증이 아주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야맹증은 비타민 A의 투여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독된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사처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소모 박사는 비타민 A를 아이들에게 먹이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문제는 주사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실시했다. 결과는 박사의 기대 이상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치료 다음 날 야맹증이 없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각막궤양으로 시력을 잃기 일보 직전의 아이들조차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일주일 내 앞을 보지 못하게 될 아이들이었죠. 제가 고쳐준 아이들의 모습이 머리에서 통 떠나질 않더군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로서 느끼는 최고의 기쁨이죠. 치료해준 환자가 낫는 모습을 보는 것 말입니다. 이제는 주사기나 전문적인 의료 요원 없이도 누구나 야맹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모 박사는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야맹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다. 박사는 볼티모어에 있는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데이터를 보다가 갑자기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야맹증에 걸린 아이들일수록 목숨을 잃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망 원인은 야맹증이 아닌 홍역과 설사 같은 질병이었다. 데이터를 여러 번 검토해 본 결과 야맹증을 앓았던 아이들이 다음 정기 검사 때까지 목숨을 잃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A의 부족이 야맹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병도 이야기한다는 의미일까? 실험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박사도 그걸 들은 거죠. 그게 바로 소모 박사와 다른 연구원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소모 박사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2만여 명의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중 절반에게만 비타민 A를 먹였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겐 주지 않았다. 2년 후 그 결과가 나왔다. 비타민 A를 복용하지 않은 아이들이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경우가 비타민을 복용한 아이들에 비해 2배나 많았던 것이다.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놀라서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소모 박사의 연구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비타민 A가 아이들의 시력뿐이 아닌 생명까지 구한 것이다. 박사는 자신의 논문 결과를 의학 잡지인 랜셋에 발표했다. 그리고 학계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제일 절망적이었던 건 제가 실험 결과를 내밀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며 불가능한 결과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한나다 안과 의사가 어린이들에 대해 뭘 알겠어라는 식의 반응이었죠. 소모 박사는 학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죠. 6개월에 한 번 비타민 A 캡슐을 먹이면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꿈 같은 얘기라 믿기가 힘들었죠. 절망과 분노에 찬 소모 박사는 값싼 비타민 A의 섭취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동료 의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동료 의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싸움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치료법이 간단한 경우엔 더욱 그랬다. So have you noticed any of the children being listless or 1915년 미국 공중보건국의 의사인 조셉 골드버거는 펠라그라라는 질병에 얽힌 수수께끼를 밝히기 위해 연구 중에 있었다. yeah, they were sleeping patterns? 펠라그라는 가난한 남부지방의 교도소와 고아원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병이었다. 펠라그라에 걸리면 보기 흉한 발진이 생긴다. How long you've had this rash? 병이 심해지면 발진이 점점 악화돼 목숨을 잃는 경우도 Start on 있다. your hands. Finish that later. 당시 펠라그라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에서만 약 3만여 명이 넘었다. 당시 학자들은 펠라그라가 전염성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골드버거 박사의 생각은 달랐다. 골드버거 박사는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죄수들만 펠라그라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나 교도소 내 의사들은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박사는 펠라그라가 전염병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죄수들이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죄수들의 식탁에는 언제나 옥수수 가루와 옥수수 수프, 옥수수빵, 돼지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늘 같은 메뉴의 음식만 먹었죠. 박사는 이들이 먹는 음식에 계란과 고기, 우유에 있는 영양소가 빠져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로 펠라그라가 발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사의 주장을 무시했다. 사실 박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다. 박사는 미시시피주의 주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랭킨 교도소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What is this experiment of yours? First, I'm going to make some men sick, and then I'm going to make them better. You're kidding me. No, I'm not. Stand in line. Doctor? Gentlemen, my name is Joseph Goldberger. I'm a doctor, and I am here to ask you to help me in an experiment. You will be participating in a simple eating experiment. If you comply all the way to the end, you will be given your freedom. 골드버거 박사의 목표는 죄수들에게 특정 음식만 먹여서 펠라그라에 걸리게 하는 것이었다. 죄수들은 끼니마다 옥수수술, 옥수수빵, 쌀, 돼지비계만 먹어야 했다. 채소와 계란, 살코기는 먹을 수 없었다. 박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뿐이었다. 펠라그라 실험에 참여하게 된 죄수들은 자신들의 행운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먹기만 하면 되는 실험 참여는 휴가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다. 죄수들에겐 아무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펠라그라에 걸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실망한 박사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My darling Mary, I am sad to report that there is no sign of success. For the first time, I am beginning to doubt whether I'm right. 실험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죄수들은 초조해했고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팔라그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박사는 죄수들이 단순히 지루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팔라그라에 걸리면 반드시 발진이 생깁니다. 하지만 몇 달이 흘러도 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발진 환자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난 후 실험 대상자 절반이 펠라그라에 걸렸다. Yes, sweetheart, we sure enough have done it. We really and truly have produced pellagra in great big vigorous men by just feeding them properly. Or rather, improperly. 죄수들은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박사는 죄수들에게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게 했다. 그리고 죄수들은 병에서 완전히 회복됐다. You ready? Yes. 골드버거 박사는 이제 자신의 주장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먹는 것만 달리함으로써 수천 명의 펠라그라 환자를 낫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 박사처럼 식생활 문제로 팔라그라가 발병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Dear Dr. Goldberger, we have read with interest your report on the experiment at the Rankin State Prison, and while you should be congratulated, the experiment does have serious flaws. 박사가 제시한 증거는 또다시 거부됐다. 학자들은 펠라그라가 식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드버거 박사는 어떤 영양소의 부족으로 펠라그라에 걸리는지 밝혀내지 못한 채 192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8년 후 채소와 고기에 있는 비타민 B3, 즉 니아신의 부족이 펠라그라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중에 파는 밀가루에 니아신을 첨가하면서 미국에서 펠라그라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1950년대 음식물에 영양소를 첨가하는 일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 소금에 든 요오드는 크레틴병을 예방하고 우유에 든 비타민 D는 구루병을 예방하며 비타민 C는 뇌혈병을 낫게 해주었다. 하지만 음식물에 영양소를 첨가하기 위해선 가공과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난한 나라에선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알프레도 소모 박사는 비타민 A의 부족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셉 골드버거 박사처럼 학계의 인정은 받지 못했다.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몇몇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백만 아이들의 목숨이 달려있죠. 소모 박사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번엔 네팔로 향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료진과 네팔의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3만여 아이들을 구하는 작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네팔 부모들의 반대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 실험의 안전성을 믿지 못한 탓이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다가와 새로 개발된 약을 당신 손자에게 시험삼아 먹여보겠소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거절할 겁니다. 수쿠마야 목타는 소리 높여 자원봉사자들에게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수쿠마야는 처음 보는 낯선 캡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अब हाम्रो बच्चाहरूलाई हामीले खाइ नखाएर हुर्काएको बच्चा भा बिख पोल्याएर खुवायो कि भनेर डाक्टर साहब के हो भन्थ्यो थाहै थिएन होइन डाक्टर साहब यो के को दबाई हो यो कि मान्छे मर्छ कि
수쿠마야의 아이들은 야맹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의 야맹증을 치료하고자 했다. 만일 아이들의 병이 낫는다면 수쿠마야가 다른 부모들을 설득해주리라 믿었던 것이다. 수쿠마야의 아이들은 약을 먹은 다음 날 바로 야맹증이 나왔다. 그리고 수쿠마야는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소모 박사의 연구는 비타민 A가 몸속에서 하는 역할을 밝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아이들은 몸속의 장기를 감싸고 있는 상피층이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전염성 병균이 몸에 침입했을 때 막아주는 장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장기가 손상을 입게 된다. 소모 박사는 비타민 A를 복용한 네팔 아이들의 사망률이 3분의 1이나 줄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볼티모어 출신의 안과 의사가 세기의 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거야 하고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이 연구 데이터를 본 지 몇 주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중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그렇게 극적인 순간은 없었죠.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소모 박사의 꿈은 암울한 현실 속에 갇혀 있었다. 네팔같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비타민 A를 전달할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뭔가 수를 쓰지 않을 경우 3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 했다. 비타민의 부족 등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비롯되는 질병은 가난한 나라의 현실이다. 그리고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질병의 고통은 견디기 힘든 일이라. 깨끗한 물과 하수도 시설이 이제 서양에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보건혁명이 일어났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물과 하수도는 공중보건의 초석입니다. 19세기 런던에서는 하수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럼으로써 세계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죠.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은 콜레라와 장티푸스, 이질 같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우물은 박테리아로 가득했고 거리의 쓰레기로 오염된 상태였다. 하지만 1858년의 대규모 하수도 공사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당시 런던에서는 여름이 올 때마다 하수구에서 배출된 물이 템즈강으로 흘러들면서 도시 전체가 악취로 뒤덮였다. 의회에서는 서둘러 런던의 하수와 식수를 섞이지 않게 하는 공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도시에서 하수가 사라져갔다. 이 거대한 하수도 공사를 맡은 사람은 조셉 바잘제트였다. 그는 영국의 철도를 설계한 존경받는 엔지니어였다. 바잘제트 경은 3억 개의 벽돌을 이용한 132m 길이의 하수도 건설을 계획했다. 퍼내야 하는 흙의 양도 어마어마했다. 깨끗한 물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상수도, 하수도를 만들어낸 사람이 전 세계 의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셈이죠.
파자제트경이 만들어낸 하수도 양수장과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상수도관 덕분에 런던에서 콜레라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우간다 같은 나라는 아직도 19세기 런던을 괴롭혔던 수인성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간다에 있는 상수도 시설은 사람들이 직접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담아 나르는 것이다. 매일 물을 나르는 일도 큰 고역이다.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과 일을 해야 할 어른들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 물을 나르느라 길에서 시간을 보낸다. 유니세프의 키위 세보냐는 자신의 공학 지식으로 1,400만 우간다인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모두 키위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이 나라는 제게 조국입니다. 저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이곳 우간다에서 나고 자랐죠. 전 우간다가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면 해요. 작은 마을 무소치 같은 곳이 바로 키위가 바꿔야 할 대상이다. 이곳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물은 말라버렸고 석유 시추 작업도 실패했다. 지붕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고인 빗물을 받아 쓸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마저 건기엔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무소치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 연못의 물을 길어다 먹는다. 가축들과 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 여자들이 이 물을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물을 구할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키위의 연구팀은 무소치 사람들이 먹는 물 속에 아메바와 대장균, 기생충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부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설사병은 매년 200만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위생 상태가 불결한 곳에서는 영양실조와 더러운 물로 인해 죽는 아이들이 전체 어린이 사망의 80%에 이릅니다. 설사와 이질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약국에 이게 기특하냐 말이지. 이라디스 베스트 오라고 하고. 제대로 봐도 봐줬구나. 네, 하나 봐줘. 이게 또 고지사. 나스. 모비디바. 바로 이 더러운 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이다. 가장 좌절되는 일은 제가 나서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죠. 우선 식수 공급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무소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키위는 다른 마을에서 이미 희망을 보여준 바 있다. 무소치 마을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루빈디 마을에서는 키위의 도움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마을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작던 마을이 이토록 발전해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키위는 중력을 이용해 마을에서 7km 떨어진 곳의 샘에 깨끗한 물을 끌어오는 파이프를 설치했다. 높은 곳의 물은 자연적으로 땅속의 관으로 흘러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의 수도꼭지를 연결했어요. 모두 36개를 달았습니다. 새로 설치된 수도 덕분에 학생들이 큰 덕을 보고 있다.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수인성 질병도 없어졌고 힘들게 물을 길어올 필요도 없다. 아이들의 미래도 훨씬 밝아졌다. 모두 키위 덕분이다. 제 꿈과 노력이 상상 이상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 아주 행복합니다.
1980년에는 우간다 국민의 10%만이 깨끗한 물을 마셨지만 지금은 50%로 증가했다. 이젠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도 온 국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경제 발전은 깨끗한 물의 확보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간다보다 발달한 나라에서도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멕시코는 세계 시장의 중심지로서 1등 산업국가의 길로 막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때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멕시코가 세계 제1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 발돋움하려는 찰나였죠. 발전하는 경제 대국이자 관광 중심지로서 멕시코의 앞날은 발가만 보였다. 하지만 그 무렵 발생한 콜레라는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 놨다. 콜레라는 가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입니다. 가난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죠. 콜레라 발생은 정말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100년간 자취를 감추었던 콜레라가 라틴 아메리카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콜레라는 인간의 배설물을 통해 퍼져나간다. 콜레라균에 감염된 배설물이 식수를 오염시킬 만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가 특히 타격이 컸다. 하이미 세풀데바는 나라의 미래가 콜레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만일 콜레라를 막지 못하면 관광산업은 곤두박질치고 외국인 투자는 끊길 판국이었다. 하이미는 콜레라 환자가 멕시코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검역을 실시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화장실마다 감시를 붙였다.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하이미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첫 번째 콜레라 환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멕시코 중부에 있는 외딴 산골짜기 마을이었으니까요. 산미구엘 토톨말로야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66살의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 그가 바로 멕시코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콜레라 환자였다. 도대체 왜 그런 산골짜기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을까요? 하이미가 이끄는 조사팀은 서둘러 현장으로 나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콜레라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즉시 역학조사팀과 간호사가 현장으로 파견됐습니다. 다들 더 이상의 콜레라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애썼죠. 만일 오염된 물을 먹고 콜레라에 걸린 것이라면 서둘러 그 물의 진원지를 찾아야 했다. ¿Bebía agua del río? Sí, Sí, bebía agua del río. y esa agua que están haciendo. Ese es el agua que este pueblo necesita, pero desafortunadamente todavía no. 안 좋은 소식이었다. 만일 강물이 오염된 것이라면 콜레라 환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근방의 26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콜레라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대체 강물은 왜 콜레라균에 오염된 것일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콜레라에 걸린 마약 밀수꾼이 강물을 오염시켰다는 것이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하이미는 필사적이었다. 우린 서둘러 강물의 염소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들만 죽었을 뿐이죠. 하이미 일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콜레라 환자는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 1991년 말까지 멕시코에서만 무려 2,700명의 콜레라 환자가 보고됐다. 나라 전체가 온통 콜레라 광풍에 휘말린 것이다. 보건당국의 노력만으론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하이미는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상수도 시설과 위생 설비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깨끗한 물 만들기 프로그램에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었죠. 장기 프로젝트가 한창일 때 하이미와 그의 팀원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런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우린 콜레라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설사병의 80%를 감소시켰죠. 계속적으로 상수도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보건 사업은 바로 투자입니다. 나라가 성장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 사업을 통해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지요. 현대적인 위생 설비 덕분에 멕시코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멕시코를 찾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병에 든 생수를 고집하고 있다. 깨끗한 물 공급 외에 멕시코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가 또 있다. 바로 국민들의 영양 불균형이다. 멕시코의 음식물 및 비타민 배급 캠페인은 이미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늘날 멕시코는 또 다른 영양 불균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바로 부유한 나라에서만 발생한다는 비만이다. 11년 만에 멕시코의 비만 여성 수는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수백만 명의 비만 환자들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비만 문제는 비단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저체중보다 과체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지구상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비만과 비만 관련 질병, 즉 심장질환과 당뇨, 암에 쓰이는 돈은 미국에서만 1년에 약 117조 원에 이른다. 지금 우리는 비용을 부담하는 단계에 있는데 다른 질병들처럼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의료계 전체가 파산하고 말 겁니다. 비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은 청소년들이다. 청소년 비만은 더 큰 문제입니다. 훗날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미국에서도 아칸소주의 상태가 제일 심각하다. 그래서 아칸소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비만 정도를 검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5살인 캔브리아가 체질량 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과 신장의 비율이다. 체질량 지수가 25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아칸소주 청소년 4명 중 1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이다. 몸무게가 막 늘기 시작할 때 비만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지금의 제가 좋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영 박사님을 찾아간 이유는 건강 문제를 간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는 캔브리아가 무엇을 먹고 다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어요. 캔브리아의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성직자이자 장의사로서
잘못된 식생활의 결과가 어떤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전 경미한 심장병이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높죠. 하지만 하나님이 절 언제나 지켜봐 주십니다. 예배가 끝난 후 갖는 점심 식사는 로빈슨 가족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케네스도 먹는 것으로부터의 유혹을 참기가 힘이 겹다. 전 마카로니 치즈를 좋아합니다. 돼지갈비도 좋아하죠. 돼지 내장도 가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 먹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감자 샐러드 좀 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심근 경색과 과체중 문제로 캔브리아 가족 전체가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엔 먹을 것 천지다. 캔브리아는 영 박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건 지방이 55% 적네. 우린 포장에 성분 표시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도 가르치죠. 몸에 좋은 건 어떤 것인지, 또 먹으면 안 되는 것 대신에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도 가르칩니다. Yes, Diet Dr. Pepper. 캔브리아의 다이어트 핵심은 바로 균형이다. 체중을 줄이려면 보다 적게 먹고 운동으로 칼로리 소비를 늘려야 한다. 섭취하는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가 불균형을 이룰 때 비만이 생기는 것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먹는 것에 비해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린 스스로 삶에서 신체 활동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단추만 누르면 자동차 창문을 여닫을 수 있고 리모컨만 누르면 차고문이 열리죠. 전에는 가게에 가기 위해서 걸어서 길을 건너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행렬에 마음대로 길을 건널 수도 없죠. 차가 왕인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자전거도 안 타고 걷지도 않아요. 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안 가죠. 그리고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요. 움직임이 적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청소년 비만도 늘어났다. 캔브리아는 계속해서 영 박사의 치료를 받을 생각이다. 18개월만 고생하고 나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영 박사는 한 번에 한 가족의 비만밖에는 치료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한다. 국가적인 금연 노력과 마찬가지로 비만 역시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다. I'm Governor Mike Huckabee, and I have a challenge for all Arkansans. Let's take control of our health and public health. 보건당국이 국민들의 개인적 결심과 상관없는 일만 할 수 있다면 참 이상적이겠죠. 물을 염소 소독하거나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는 것은 그나마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은 얘기가 다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죠. 장의사 일을 하는 로빈슨 목사는 비만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게 어떤 의미인지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나무관의 사이즈는 X라지고 그 가격은 $3,275입니다. 하지만 3X라지관은 관 가격만 $4,000죠. 관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큰 관을 써야 하는 사람은 미리 보험에 들어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일은 세계 어디에서나 힘들기 마련이다. 1992년 알프레도 소모 박사는 비타민 A가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비타민 A를 먹이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네팔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최대 빈국 중 하나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맹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빨간 캡슐을 먹으면 그렇다는 걸 이해시키기가 더욱 힘들 수밖에요. 네팔 정부는 도박을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람 슈레스타에게 문제의 해결을 맡겼다. 조직을 결성해서 활기차게 변화를 이끌어갈 사람은 람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처음 연구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네팔에게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니 도전해볼 만한 일이었죠. 람은 네팔 93개 지역의 300만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A를 먹여야 했다. 그것도 6개월에 한 번씩 말이다. 확보된 예산이나 의료시설이 없었던 탓에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과제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거리로 나섰다. 제일 필요한 건 캡슐을 나눠주는 일을 할 값싼 노동력이었다. 그래서 남을 돌보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바로 여성들이었다. 람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신만이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아이를 1년에 2번 의료센터로 데려가 비타민 A 캡슐을 먹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람은 수많은 여성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 중엔 스쿠마야 목탄도 있었다. 캡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적극 나서고 있다. बच्चाहरूलाई जुगाको औषधि खुवाउनु ल्याऊ रोगी हुन्छ औषधि खुवायो भने कीटाणु मर्छ आयु आउँछ भन्दै हामी शक्ति बढ्छ भन्दै 하지만 여성 자원 봉사자들이 네팔 전국을 돌며 비타민 A를 나눠주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람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축제를 열기로 한 것이다. 람은 퍼레이드와 춤, 노래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이틀 만에 4만 6천 명의 여성들이 320만 명의 아이들에게 비타민 A를 먹였습니다. 제겐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그날 하루 평소에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몇 킬로미터씩 걸어가 비타민 A 캡슐을 먹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었죠. 네팔을 모범 사례로 삼아 현재 70개국에서 비타민 A 캠페인이 한창이다. 매년 25만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은행에서도 최근 비타민 A 섭취가 가장 저렴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깨끗한 물 공급 캠페인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비만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언제나 같다. 어떤 사회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 없이 발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국민들의 올바른 영양 섭취와 깨끗한 물이 필수 요소다. 깨끗한 물과 충분한 영양 공급이야말로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체가 건강해야 생산력도 증가하는 법이니 결코 아까운 투자는 아니겠지요. पहिले प्रचार हुँदाखेरि त डर लागेको अब हाम्रो बच्चाहरूलाई हामीले खाइ नखाएर हुर्काएको बच्चा भए बिख पो ल्याएर खुवायो कि भनेर डाक्टर साहब के हो भन्थ्यो थाहै थिएन होइन डाक्टर साहब यो के को दबाई हो यो कि मान्छे मर्छ कि 스쿠마야의 아이들은 야맹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의 야맹증을 치료하고자 했다. 만일 아이들의 병이 낫는다면 수쿠마야가 다른 부모들을 설득해주리라 믿었던 것이다. 수쿠마야의 아이들은 약을 먹은 다음 날 바로 야맹증이 나왔다. 그리고 수쿠마야는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소모 박사의 연구는 비타민 A가 몸속에서 하는 역할을 밝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아이들은 몸속의 장기를 감싸고 있는 상피층이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전염성 병균이 몸에 침입했을 때 막아주는 장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장기가 손상을 입게 된다. 소모 박사는 비타민 A를 복용한 네팔 아이들의 사망률이 3분의 1이나 줄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볼티모어 출신의 안과 의사가 세기의 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거야 하고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이 연구 데이터를 본 지 몇 주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중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그렇게 극적인 순간은 없었죠.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소모 박사의 꿈은 암울한 현실 속에 갇혀 있었다. 네팔같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비타민 A를 전달할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뭔가 수를 쓰지 않을 경우 3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 했다. 비타민의 부족 등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비롯되는 질병은 가난한 나라의 현실이다. 그리고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질병의 고통은 견디기 힘든 일이라. 깨끗한 물과 하수도 시설이 이제 서양에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보건혁명이 일어났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물과 하수도는 공중보건의 초석입니다. 19세기 런던에서는 하수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럼으로써 세계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죠. 빅토리아 시대 런던은 콜레라와 장티푸스, 이질 같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우물은 박테리아로 가득했고 거리의 쓰레기로 오염된 상태였다. 하지만 1858년의 대규모 하수도 공사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당시 런던에서는 여름이 올 때마다 하수구에서 배출된 물이 템즈강으로 흘러들면서 도시 전체가 악취로 뒤덮였다. 의회에서는 서둘러 런던의 하수와 식수를 섞이지 않게 하는 공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도시에서 하수가 사라져갔다. 이 거대한 하수도 공사를 맡은 사람은 조셉 바잘제트였다. 그는 영국의 철도를 설계한 존경받는 엔지니어였다. 바잘제트 경은 3억 개의 벽돌을 이용한 132m 길이의 하수도 건설을 계획했다. 퍼내야 하는 흙의 양도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제일 절망적이었던 건 제가 실험 결과를 내밀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며 불가능한 결과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한낱 안과 의사가 어린이들에 대해 뭘 알겠어라는 식의 반응이었죠. 소모 박사는 학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죠. 6개월에 한 번 비타민 A 캡슐을 먹이면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꿈 같은 얘기라 믿기가 힘들었죠. 절망과 분노에 찬 소모 박사는 값싼 비타민 A의 섭취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동료 의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동료 의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싸움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치료법이 간단한 경우엔 더욱 그랬다. So have you noticed any of the children being listless or? 1915년 미국 공중보건국의 의사인 조셉 골드버거는 펠라그라라는 질병에 얽힌 수수께끼를 밝히기 위해 연구 중에 있었다. Sleeping patterns? 펠라그라는 가난한 남부지방의 교도소와 고아원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병이었다. 펠라그라에 걸리면 보기 흉한 발진이 생긴다. 병이 심해지면 발진이 점점 악화돼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Finish that later. 당시 펠라그라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에서만 약 3만여 명이 넘었다. 당시 학자들은 펠라그라가 전염성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골드버거 박사의 생각은 달랐다. 골드버거 박사는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죄수들만 펠라그라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나 교도소 내 의사들은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박사는 펠라그라가 전염병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죄수들이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죄수들의 식탁에는 언제나 옥수수 가루와 옥수수 수프, 옥수수빵, 돼지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늘 같은 메뉴의 음식만 먹었죠. 박사는 이들이 먹는 음식에 계란과 고기, 우유에 있는 영양소가 빠져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로 펠라그라가 발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사의 주장을 무시했다. 사실 박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다. 박사는 미시시피주의 주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랭킨 교도소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What is this experiment of yours? First, I'm going to make some men sick, and then I'm going to make them better. You're kidding me. No, I'm not. Stand in line. Doctor? Gentlemen, my name is Joseph Goldberger. I'm a doctor, and I am here to ask you to help me in an experiment. You will be participating in a simple eating experiment. If you comply all the way to the end, you will be given your freedom. 골드버거 박사의 목표는 죄수들에게 특정 음식만 먹여서 펠라그라에 걸리게 하는 것이었다. 죄수들은 끼니마다 옥수수술, 옥수수빵, 쌀, 돼지비계만 먹어야 했다. 채소와 계란, 살코기는 먹을 수 없었다. 박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뿐이었다. 펠라그라 실험에 참여하게 된 죄수들은 자신들의 행운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먹기만 하면 되는 실험 참여는 휴가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다. 죄수들에겐 아무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펠라그라에 걸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실망한 박사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My darling Mary, I am sad to report that there is no sign.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 안과 의사가 저렴한 영양 보조제로 전 세계의 수백만 어린이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너무 꿈 같은 얘기라서 그랬죠. 한나다 안과 의사가 어린이들에 대해 뭘 알겠어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안과 의사인 알프레드 소모 박사는 평생을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바쳤다. 전 언제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의사들이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소모 박사는 사람들의 시력을 되찾아주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야맹증에 걸린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그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야맹증에 걸린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계를 안고 살아야 하는 거죠. 야맹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눈이 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야맹증 치료를 연구하던 소모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다. 만약 그가 옳다면 전 세계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되돌려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 사람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처음 생각해냈다.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었다. 이곳 우간다의 연못은 병균으로 가득 차 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곳에 물을 들어올 때마다 전 마음이 아픕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균들은 대부분 이렇게 썩은 물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이 이렇게 더러운 물을 마시며 살고 있다. 그리고 삶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부족한 상태다. 키위 세보니아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과 깨끗한 물이 필수적입니다. 한 명의 의사와 한 명의 엔지니어, 그리고 우리 미래에 관한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자. 이곳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물소와 함께 놀고 있다. 여덟 살의 사라스와티와 퓨린더도 다른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놀고 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이 아이들에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가 없다. बुआ करो तो नहीं भेले तो ठीक होते कि ना शादी ब्याह में करवी तो ठीक होते कि ना 해가 지면 이 아이들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다. 사라스와티가 앓고 있는 야맹증은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해 생긴다. 아시아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사라스와티는 주로 흰쌀밥을 먹는데 이것만으론 비타민 A의 섭취가 부족하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사라스와티는 영영 앞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수백만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인한 야맹증에 시달리고 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비극인 것이다. 볼티모어의 한 안과 의사가 이런 아이들에게 눈을 돌리게 됐다. All right, David. Why don't you put your chin right here on the chin rest? 알프레드 소모 박사는 평범한 안과 의사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가난한 나라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야맹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왔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네팔에 사는 야맹증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놀 때 이 아이들은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있어야 하죠. 이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까닭은 망막내 간상세포의 이상 때문이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간상세포가 빛에 민감한 로놉신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력은 점점 더 악화된다. 그러다가 아이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 맨 앞쪽에 있는 투명한 각막이 녹아 없어지게 되니까요. 하루 만에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1976년 소모 박사는 어린이들의 야맹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그곳은 바로 인도네시아였다. 생활 문제나 극심한 빈곤 상태를 볼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야맹증이 아주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야맹증은 비타민 A의 투여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독된 주사기와 주사 바늘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사처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소모 박사는 비타민 A를 아이들에게 먹이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문제는 주사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실시했다. 결과는 박사의 기대 이상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치료 다음 날 야맹증이 없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각막궤양으로 시력을 잃기 일보 직전의 아이들조차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일주일 내 앞을 보지 못하게 될 아이들이었죠. 제가 고쳐준 아이들의 모습이 머리에서 통 떠나질 않더군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로서 느끼는 최고의 기쁨이죠. 치료해준 환자가 낫는 모습을 보는 것 말입니다. 이제는 주사기나 전문적인 의료 요원 없이도 누구나 야맹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모 박사는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야맹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다. 박사는 볼티모어에 있는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데이터를 보다가 갑자기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야맹증에 걸린 아이들일수록 목숨을 잃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망 원인은 야맹증이 아닌 홍역과 설사 같은 질병이었다. 데이터를 여러 번 검토해 본 결과 야맹증을 앓았던 아이들이 다음 정기 검사 때까지 목숨을 잃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A의 부족이 야맹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병도 이야기한다는 의미일까? 실험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박사도 그걸 들은 거죠. 그게 바로 소모 박사와 다른 연구원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소모 박사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2만여 명의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중 절반에게만 비타민 A를 먹였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겐 주지 않았다. 2년 후 그 결과가 나왔다. 비타민 A를 복용하지 않은 아이들이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경우가 비타민을 복용한 아이들에 비해 2배나 많았던 것이다.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놀라서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소모 박사의 연구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비타민 A가 아이들의 시력뿐이 아닌 생명까지 구한 것이다. 박사는 자신의 논문 결과를 의학 잡지인 랜셋에 발표했다. 그리고 학계의 반응을 기다렸다. For the first time, I am beginning to doubt whether I'm right. 실험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죄수들은 초조해했고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팔라그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박사는 죄수들이 단순히 지루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팔라그라에 걸리면 반드시 발진이 생깁니다.
하지만 몇 달이 흘러도 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I need you to take a look at this. He's now. 첫 번째 발진 환자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난 후 실험 대상자 절반이 펠라그라에 걸렸다. Yes, sweetheart, we sure enough have done it. We really and truly have produced pellagra in great, big, vigorous men by just feeding them properly. Or rather, improperly. 죄수들은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박사는 죄수들에게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게 했다. 그리고 죄수들은 병에서 완전히 회복됐다. You ready? Yes. 골드버거 박사는 이제 자신의 주장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먹는 것만 달리함으로써 수천 명의 펠라그라 환자를 낫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 박사처럼 식생활 문제로 펠라그라가 발병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Dear Dr. Goldberger, we have read with interest your report on the experiment at the Rankin State Prison, and while you should be congratulated, the experiment does have serious flaws. 박사가 제시한 증거는 또다시 거부됐다. 학자들은 펠라그라가 식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드버거 박사는 어떤 영양소의 부족으로 펠라그라에 걸리는지 밝혀내지 못한 채 192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8년 후 채소와 고기에 있는 비타민 B3, 즉 니아신의 부족이 펠라그라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중에 파는 밀가루에 니아신을 첨가하면서 미국에서 펠라그라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1950년대 음식물에 영양소를 첨가하는 일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 소금에 든 요오드는 크레틴병을 예방하고 우유에 든 비타민 D는 구루병을 예방하며 비타민 C는 뇌혈병을 낫게 해주었다. 하지만 음식물에 영양소를 첨가하기 위해선 가공과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난한 나라에선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알프레도 소모 박사는 비타민 A의 부족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셉 골드버거 박사처럼 학계의 인정은 받지 못했다.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몇몇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백만 아이들의 목숨이 달려있죠. 소모 박사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번엔 네팔로 향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료진과 네팔의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3만여 아이들을 구하는 작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네팔 부모들의 반대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 실험의 안전성을 믿지 못한 탓이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다가와 새로 개발된 약을 당신 손자에게 시험삼아 먹여보겠소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거절할 겁니다. 수쿠마야 목타는 소리 높여 자원봉사자들에게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수쿠마야는 처음 보는 낯선 캡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